야, 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앱스타인한테 편지도 물론 안 보냈지 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의 말이 굉장히 이제 그럼 이건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당신 서명 아니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대법원이 트럼프로 하여금 이민 단속국이 LA에서 순찰을 계속하도록 해줬다. 순찰이라는 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면은 이제 우리는 불신 검문을 하면은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영화 보면은 나쁜 놈들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쁜 놈들이 경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도망치기 바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경찰이 여러분들한테 경찰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은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 신분증부터 주시오.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들 안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정복에 좀 약간 꿀리는 게 있는데 당신 신분증부터 내놓고 얘기하죠. 그게 순서요. 하면은 조금 달라지죠. 사복경찰들은 잘 내놔요. 근데 정복경찰들이 잘 안 내놓죠. 근데 요즘에 경찰복도 다 팝니다. 정복경찰이라고 안 돼요. 뭐 여러 경찰차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때로 하는 검문이면은 뭐 괜찮겠지만 경찰관이 혼자 있으면서 뭐 신분증 내놓으셔 하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당신 신분증부터 내놓으시오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게 뭐냐면은 LA에서 이제 한 6개 지역이 문제가 됐는데 요 몇몇 지역에서 얘는 생긴 게 일단 히스패닉이다. 넌 냄새가 벌써 불법 이민자야. 내가 딱 통밥을 굴려보니까 너는 불법이야. 너 신분증 내놔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편견에 의한 거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여기 일단 인종적인 어떤 외양, 그 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뭐 얘는 스페인어밖에 못한다, 영어 못한다, 내지는 어디서 특별한 장소에서 있었다. 뭐 그게 이제 어떤 농장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불법 이민자라고 미래 지리 짐작하고 단속하면은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이게 하급심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요것도 대법원에 가더니 이거를 예컨대 인종적인 외양만 갖고 판단하거나 얘 영어를 못하네 만 갖고 판단하거나 또는 여기 이민자들 잘 다니는 길인데 여기 있었네 만 갖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편견이 맞는데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는 신분증 내놓으셔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늘 고민이에요.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판단을 하는 나의 재량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상황이 그러해서 이렇게 생각할 만했어 라고 하면은 재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말았는데 이거는 엔간하면 해라의 의미가 된다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이거는 그냥 한다. 이제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이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가 되는 거죠. 그걸 두고 이제 하급심을 뒤집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이렇게 대법원을 달았는데 부제에서는 이거 하급심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다라는 점을 더 강조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아까 그냥 대법원 또 하나 대법원이 도와주는 거. 연방거래위원회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을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하여튼 대법원은 없으면은 트럼프는 못 살겠다. 이 양반이 잘렸다가 지금 복직 투쟁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이에요. 이름이 레베카 슬로터라고 하는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하급심에서는 이거 부당해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법에 명시돼 있어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이 양반은 무조건 7년 임기 보장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뭐 무조건 임기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해고다라는 하급심 판단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이거 트럼프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예컨대 하급심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판결문은 그렇습니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판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판사의 판단이잖아요. 판단의 이유, 근거를 판결문에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만 이번에는 이거는 공식 판결문은 아니에요. 그냥 결정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거는 해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시 해고, 그러니까 복직의 효과를 없애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거는 판사가 세상에나 우리도 초딩들도 글을 쓸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왜 도대체 대법원 판사가 왜를 빠뜨리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니도 말하기 궁금하잖아. 이거 그냥 트럼프 때문에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 라는 이제 좀 의문부호는 계속 붙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대법원이 팍팍 도와주니까 그 트럼프는 이제 신났죠. 그래서 이제 이민자 단속에 더욱더 불을 붙일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도 약간 아차 싶은 기미가 그 행간에 살짝 느껴져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약간 아차 싶은 측면도 있지만은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이게 남는 장사가 더 많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다만 그럼 원래 하던 싸움, 시카고 쪽으로 다시 싸움을 돌리는 거죠. 시카고는 우리도 기억하고 있기로 거기도 범죄율이 꽤 높은 데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 통계를 트럼프가 일단 좀 읊어줘요. 도대체가 말이야, 이번 주에만 시카고에서 6명이 죽었어. 그리고 다른 12명이 총을 맞았어요. 그 사람들 지금 중태야.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요 몇 주로 수를 넓히잖아? 50명이 죽었어. 야, 이게 평화로운 도시냐? 이런 데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거 범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 이 거버너라는 프리츠커라는 자, 그 다음에 지지율 5%밖에 안 되는 그 시장이라는 자 봤더니, 시카고는 시카고끼리 한다니까 알아서 한대. 야, 우리가 잡아먹냐? 나는 시카고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시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지금 주지사나 시카고 시장은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걔들 믿고 있다가 니들이 이 6명이나 이 12명이나 이 50명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니들이 얘기해. 이 시장, 주지사 물러나라.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를 니들이 요청해라 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하죠. 지금 오늘 사실은 그 CBS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CBS 조사이기도 하고, 이게 여론조사를 일희일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투입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전 반대합니다 라는 답이 나와요. 보통의 이제 반대 의견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범죄자 단속에 찬성하십니까? 그건 좋죠. 그게 50% 넘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 나름이에요. 자, 범죄자 단속을 위해서라고 앞에 단서를 달더라도 군대 투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세.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결국은 군대 투입이 본질이냐 아니면은 범죄 단속이 본질이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숨어있는 쟁점. 범죄자 단속이 쟁점이냐, 이민자 단속이 쟁점이냐.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대법원에서 이제 LA에서 이민 단속국의 단속이 허용된다라고 판단한 것도, 이것도 이민자 단속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쓸 때 교묘하게 이거를 섞어 쓴다는 거는 뭐다? 이민자가 이퀄 등식의 성립된다는 거지. 범죄자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이제 불법 이민은 그 자체로 범죄이긴 할 텐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 조항을 어긴 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자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워딩은 의도적인지 우연한 건지 그거를 이민자와 범죄자를 살짝 섞어놔요. 그러고는 지금 봐봐요. 6명 죽고 이런 범죄와 조지아 공장에서 잡혀간 한국 사람들이 설령이 아니라 확실히 미국의 실정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겼으니 범죄자는 범죄자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범죄하고 그 범죄가 이게 동렬이냐 같은 급이냐, 이걸 같이 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는 얘기하는 거 보면 은근히 이걸 섞어 놓거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좀 그런 어떤 국민들을 호도한다면 호도할까? 근데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를 이제 끄집어 올리는데 굉장히 능하고,
그 덕분에 대통령까지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조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러설 마음이 없다. 아차 싶은 장면이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은 내 지금 전체 설계가 다 무너진다. 절대 못 물러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러고 막 가고 있는데 문제는 딴 데서 터졌죠. 자, 이거는 일단 그 항소심에서 아까 제가 1200억 정도로 계산을 했죠. 1200억 대 성희롱 사건 명예훼손 물어주게 생겼고, 이분이 이제 90년대에 강간을 당했다고.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앱스타인의 변호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7월 달에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 이게 트럼프만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맥스웰 있죠. 기슬레인 맥스웰이 이제 자기 파트너를 위해서 유명 인사들이 생일 축하 편지를 쫙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책자에 들어가 있는 유명 인사의 편지 중에 트럼프의 편지도 있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고, 여자 나체를 묘사한 그림도 트럼프가 그렸었다. 뭐 이게 이제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어요. 그 트럼프가 그렸다는 여자 나체 사진이 이건 거예요. 목 라인, 어깨 라인, 허리 잘록하고 엉덩이 라인까지. 그리고 여기 살짝 가슴 있고, 여기 도널드 트럼프 서명이 있는데 위치가 뭐 편지 다 썼으니까 여기에 서명 들어가는 게 어색할 건 없는데, 위치상 조금 야리꾸리하죠. 좀 야리꾸리한 자리에 야리꾸리한 모양으로 이렇게 서명을 딱 해놓는 요런 것까지 해가지고는 아이고 음란하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거를 원문을 게재하진 않았으니까 혹시나 이게 트럼프가 법적 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말의 책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봤는데 이렇더라, 근데 공개는 안 하겠다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앱스타인의 변호사가 그게 이거야 그러면서 하원에다가 딱 제출한 거죠. 하원에서 이제 제출 명령을 내렸으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이제 그 어떤 소송의 위험 없이 쟤네가 내리잖아 딱 갖다 준 거고, 하원에서 야 이거 그래 내가 찾던 게 이런 거야 딱 언론에 공개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야, 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앱스타인한테 편지도 물론 안 보냈지 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의 말이 굉장히 이제, 그럼 이건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당신 서명 아니요? 이거 당신이 맨날 하는 서명이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할 말이 이제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말이 턱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의 또랑또랑한 캐롤라인 리벳 대변인은 여전히 또랑또랑합니다. 그거 트럼프 서명 아니야. 트럼프는 편지 보낸 적 없어. 이거 누가 트럼프 서명이래. 비슷한데? 하여튼 백악관의 입장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편지 보낸 적이 없다는 그 입장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